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개무역은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흔히 하는 말로 별표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출제 가수 높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다른 것보다도 기출문제만큼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마저 볼게요. 아까 저희 이제 1번 봤죠. 정의 받고 필요성 봤고요. 3번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일부를 봤었습니다. 중개상의 서류 처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네모표 있었잖아요. 이 처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출제가 됐었던 주제였습니다. 이 대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명의로 새로 발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혜 목적 원산지 증명서는 재발행이 어렵다로 써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FTA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특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최초 국가에서 발행됐던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중간의 나라에서 새로 발행을 해줍니다. 관세법에 보시면 나오는 게 있었을 거거든요. 통관 파트 가서 보시면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는 방식에 보면 기간 발급에 두 가지가 있어요. 최초 현적 국가에서 직접 보내는 경우 하나 나오는 게 있고 중간에 다른 나라 경유해서 보내는 경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연결 원산지 증명서라 말 쓸 수 있겠는데 비특혜 목적 같은 경우는 명의를 바꿔서 새로 발행해 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혜 목적은 그게 안 돼요. FTA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거래 당사자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에 있는 사람이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얘기한 거죠. 기역에 보시면 최초 수출자에게 검증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특혜 목적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검증을 하거든요. 원산지 검증을 했을 때 이상이 있으면 추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검증이라 하는 조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누가 조사를 대응하는 것이 보면 수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상이 발행하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만든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직접 운송 원칙이 이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지국에서 직접 움직인 경영을 하면 문제가 안 될 건데 다른 나라 갔다가 왔다면 요거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직접 운송 원칙은 관세법 상에도 나와 있는 개념인 것이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다음 3번 위의 내용 보겠습니다. 신용장 양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건 지금 설명드리기보다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가볍게 한번 언급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신용장을 이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서 양도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양도. 이렇게 볼까요? 신용장을 혹시 모르시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1수익자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매입은행. 여기가 이제 개설은행. 여기가 개설의뢰인 이렇게 말해봤을 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발행해서 통지하고 이렇게 제시해서 대금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수익자한테 양도를 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1수익자가 2수익자한테 양도를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매입은행, 여기 양도은행이 이쪽에다가 직접 통지를 해서 서류 제시하고 이렇게 보내서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그렸던 표 있었잖아요. 그거 대입해 본다면 얘가 B가 될 것이고 얘가 C가 되고 얘가 A가 될 거예요. A, B, C 뭔지 기억나죠? 아까 봤던 거.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신용장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개무역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스위치벨 아까 언급했던 것이고 세 번째 견질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견질이란 용어는 뭐뭐를 담보로 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담보. 뭐뭐를 가지고 새로 발행을 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국 신용장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내국 신용장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출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새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견질 신용장에 해당되는 것이죠.